자, 일단 이 주제는 당연히 갑론을박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치 EQ 화재 사고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드디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뒤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 가장 두렵고 애타는 건 차주 분일 겁니다. 일각에선 그럼 결국 차주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화재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고 이 결과에 따라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지, 벤츠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송치 예정이라 하는데 결국 아파트 관리실이 모두 책임지게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조사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수사 기간은 무려 4개월이었고 수사 범위도 꽤 넓었습니다.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서 무려 4곳이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합동 감식도 3번이나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이 나왔던 건 국가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화재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었고 차량을 감식한 후 국가수의 의견 정도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이 당시 언급됐던 것 중 하나가 절연 파괴, 그에 따라 외부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일부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과충전을 언급하면서 여론적 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반대편의 선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가수와 비롯한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고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4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점이 꽤 많긴 합니다. 굉장히 큰 화재 사고인데 제조사는 어쨌든 책임 소재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선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가 책임을 피하게 된 이유는 뭐냐? 원인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예상해드렸던 대로 차량 손상이 너무 심해서 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벤츠의 잘못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외부적 손상이 너무 크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도 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도에서도 알려졌듯 배터리 관리 시스템조차 완전히 소실돼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독일 벤츠 본사 소속의 기술자도 경찰 조사에서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그에 따라 형사 입건을 할 명분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럼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왜 송치가 된 거냐? 이것도 사실 명확하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화재 확산이 책임으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스프링클러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임의로 중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가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로 간주된다는 거죠. 화재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인데 초기 대응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해야 할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왜 있나요? 아파트에 있는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각 사고별 대응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걸 준수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화재 원인 제공이 아니라 사고 피해를 키운 과실이 크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셋째, 이에 따라 차주 개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보험이 보상 한도가 얼마고 아파트와 차량들 피해 액수가 수백억에 달한다는 말도 나오면서 차주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냐는 의문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화재 원인을 모르니 제조사도 책임을 피하게 되고 화재 확산의 책임이 차주한테 있다고 묻기는 어려우니 차주 개인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큰 책임을 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예 원인이 밝혀져서 외부 충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났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차이기도 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차주도 새 차를 돈 주고 샀는데 원인 모를 화재를 겪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니, 아파트 관리실도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움직이는 건데 이건 돌고 돌아서 주민들이 모든 걸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관리실 또한 모든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벤츠코리아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고요. 원래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보상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러 주체가 나서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힘을 씁니다. 여기엔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도 포함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왜 민간에 의한 사고를 혈세를 들여 지원해주냐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죠. 이런 건 관련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금과 긴급 구호 조치 그리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 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럼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나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주도록 하라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세금이라는 건 사회의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권리를 국가한테 양도해주는 겁니다. 대신 그 세금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쓰여야 한다. 사회학 용어로 사회계약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범인이 명확하게 특정됐지만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법적 지원을 했었고요. 좀 더 민간 사고에 가까운 사례도 보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던가 평택 냉동창고 화재 같은 경우도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나 의료비 지원, 동시에 소방과 건축을 비롯한 안전 관련 법규도 개정하고 여러가지 범위로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츠 화재 사고도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꼭 금전적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 지원과 법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다만 그 지원의 범위는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관리실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컨대 아파트 관리실 직원 개인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주체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실 전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도 피해 복구에 상당 부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앞으로의 대응책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또한 논의가 꽤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좀 걸리는 게 BMS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찾지 못한 이유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기록되는 게 마지막 운행 기록이라던가 배터리 온도와 전압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번엔 이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 문제만으로도 벤츠의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걸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로 전송을 해서 어딘가에 저장되도록 하면 아무리 크게 손상이 됐더라도 화재 원인을 보다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겠죠.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번 화재건도 경찰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셀 손상으로 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잖아요. 뭐 이게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기차 거부감이 특히 많은 우리나라에선 이런 것들로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첨단을 외치면서 이런 건 또 첨단이 아니라면 반쪽짜리 첨단이고 이걸 이미 경쟁력으로 삼는 제조사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